아이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지식으로 승부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전략을 펼칠지 궁금한데요. 오늘 도전자들의 멋진 실력을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병점중학교 황현준 학생. 인생 만사 즐겁게 살자. 즐겁게 하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자, 수원 연무중학교 김동아 학생. 연무중학교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세 번째 도전자, 고암중학교 박동범 학생. 준비해온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번째 도전자, 대전 도안중학교 이규린 학생. 열심히 즐겁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100점의 기본 점수가 주어지고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 틀리면 10점 감점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은 황현준 학생 그리고 김동아 학생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그물맥 식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명아주, 2번 강아지풀, 3번 황현준 학생. 정답은 2번 강아지풀입니다. 2번 강아지풀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황현준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했습니다. 120점이 됐고요. 두 학생 모두에게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지구에서 빙하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아이슬란드, 2번 남극. 김동아 학생. 답은 2번 남극 하겠습니다. 2번 남극. 정답입니다. 자, 사이좋게 한 문제씩 정답을 맞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아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역시 120점이 됐습니다. 두 학생 나란히 20점씩을 획득한 가운데 이번 문제 정답자는 누가 될지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순 우리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옹고집, 2번 깍쟁이, 3번 고주망태.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순 우리말이 아닌 것은? 네, 시간이 다 됐고요. 정답은 1번 옹고집이었습니다. 옹고집은 고집이 센 사람을 부르는 말로 막을 옹, 굳을 고, 잡을 집으로 구성된 한자어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안타깝게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정답자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식물 세포에는 있지만 동물 세포에는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세포질, 2번 세포벽. 김동아 학생. 2번 세포벽 하겠습니다. 2번 세포벽.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거의 동시에 버저를 눌렀는데요. 김동화 학생의 버저가 조금 빨랐습니다. 20점을 더 획득하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금관가야의 왕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수로왕, 2번 구형왕, 3번 근초고왕. 황현준 학생? 정답은 3번 근초고왕입니다. 3번 근초고왕.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황현준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이 끝났는데요. 황현준 학생이 140점, 김동화 학생이 140점을 기록합니다. 일라운드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박동범 학생 그리고 이규린 학생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빵이나 맥주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균은 무엇일까요? 1번 유산균, 2번 젖산균. 이규린 학생. 답은 1번 유산균입니다. 1번 유산균. 틀렸습니다. 자, 이규린 학생 10점 감점되고요. 보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유산균, 2번 젖산균, 3번 효모균. 박동범 학생. 답은 3번 효모균 하겠습니다. 3번 효모균.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박동범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했습니다. 120점이 됐고요. 이규린 학생이 10점 감점되면서 90점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한강의 물줄기는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1번 동해, 2번 서해, 3번 남해. 박동범 학생. 답은 2번 서해 하겠습니다. 2번 서해. 정답입니다. 자, 박동범 학생이 이번 문제 역시 정답을 맞히면서 20점을 더 획득했습니다. 140점이 됐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이육사 시인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서시, 2번 절정, 3번 날개. 이규린 학생. 답은 2번 절정입니다. 2번 절정. 정답입니다. 네, 2번 절정 정답을 이규린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20점을 획득했습니다. 110점이 됐고요. 1라운드 두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역시 두 학생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양, 2번 기린, 3번 토끼.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정답은 3번 토끼였습니다. 반추동물은 되새김 동물이라고도 하며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어 소화된 음식을 되새김질합니다. 토끼는 위가 하나인 비반추 동물입니다. 자, 정답을 발표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5번째 문제는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째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호주의 계절은 무엇일까요? 1번 겨울, 2번 가을, 3번. 이규린 학생. 답은 3번 여름입니다. 3번 여름. 정답입니다. 자, 5번째 문제 이규린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30점이 됐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박동범 학생이 140점, 이규린 학생이 130점을 기록합니다.
퀴즈 킹왕짱의 서막 1라운드 결과 1조 대결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황현준, 김동호 학생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결과 사이좋게 동점을 기록하며 1라운드 대결을 마무리 지었다. 이어진 2조 대결에서는 침착함을 무기로 흔들림 없이 문제를 맞힌 박동범 학생과 초반 감점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력 발휘를 한 이규린 학생. 모두 2문제씩 맞추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제는 2라운드다. 지식을 무기로 과감하게 승부하라. 더욱더 뜨거운 지식 대결이 지금 시작된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4명의 대결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산업혁명, 이순신, 실험, 단백질, 사자성어, 에너지, 식물, 경제, 신체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자, 현재 황현준 학생과 김동호 학생, 박동범 학생이 140점, 140점씩을 기록 중이고 이규린 학생이 130점을 기록 중인데요. 자, 정말 침착한 모습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라운드 시작해 볼 텐데요. 가장 왼쪽에 위치한 황현준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경제 선택하겠습니다. 경제. 자,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경제입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신중하게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경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각 국가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입니다. 자원의 탐사와 김동호 학생, 정답은 NLL 하겠습니다. NLL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이규린 학생, 영예입니다. 영예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각 국가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입니다.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이 해양 영역은 무엇일까요? 각 국가의 바다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황현준 학생, 답은 경제적 배타 수역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배타 수역입니다. 경제적 배타 수역. 틀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었습니다. 정확한 답을 요하기 때문에 저로서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천연 자원 탐사의 개발 및 보존을 위한 곳으로 유엔 해양법이 규정하는 각 국가의 해양 경계선입니다. 자,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아쉽게 정답자가 없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반드시 정답자가 나오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역시 황현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황현준 학생, 자신감 잃지 않았죠? 괜찮죠? 네. 정확한 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산업혁명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자, 두 번째 키워드 산업혁명을 선택했습니다. 잘 듣고 신중하게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이것이 등장하면서 공장식 생산 방식이 일반화되고 물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기차, 배 등의 엔진으로 활용되며 황현준 학생, 정답은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 정답입니다. 증기기관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원동기의 한 형식이다. 일반적으로는 증기의 압력으로 실린더 내의 피스톤을 움직여 동력을 얻는 왕복 운동기관을 뜻한다. 자, 세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준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사자성어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자, 2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이 사자성어는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황현준 학생, 정답은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정답입니다. 네, 과유불급 정답입니다. 논어에 등장하는 말로 공자와 그의 제자 자공의 대화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자, 이번 문제까지 황현준 학생이 두 문제를 연달아 맞히면서 180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 역시 이전 문제 정답자인 황현준 학생이 선택하겠습니다. 이순신 하겠습니다. 이순신. 자, 황현준 학생 이순신 키워드를 선택했고요.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지금부터 문제 드립니다. 이 해전은 1598년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벌인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입니다. 자, 박동범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노량해전입니다. 노량해전. 정답입니다. 네, 노량해전 정답이었습니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 7년의 전쟁 중 가장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 해전을 끝으로 임진년에 조선을 침략했던 왜군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노량해전도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170점을 기록한 박동범 학생이고요. 다음 키워드 박동범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신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자, 신체를 선택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많은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어떤 학생도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신체 문제 드립니다. 사람의 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직이 있습니다. 황현준 학생, 골수입니다. 골수. 정답입니다. 네, 골수 정답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 황현준 학생이 맞히면서 210점이 됐고요. 골수는 크게 적색 골수와 황색 골수로 나뉘는데요. 적색 골수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고 황색 골수는 일부의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어느덧 중반을 달리고 있는 2라운드. 황현준 학생이 세 문제를 맞히며 단독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박동범 학생도 한 문제를 맞히며 추격을 시작했다. 반면 감점으로 잠깐 주춤한 듯 보이는 김동아, 이규린 학생. 하지만 아직 보너스 문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키워드는 4개. 과연 어떤 대결이 이어질지 도전자들의 불꽃 튀는 대결을 끝까지 주목하라. 남아있는 문제 4문제고요. 이 4문제 중 2문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황현준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실험하겠습니다. 실험. 자, 다음 키워드 실험을 선택했고요.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때보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0점의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키워드 실험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분별 증류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기구로 외통과 중앙의 유리관 사이에서 냉각수가 순환하며 증류기체를 냉각시킵니다. 환류 냉각기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장치는 무엇일까요? 자, 이 실험기구를 고안한 독일의 화학자 이름을 따서 붙여진 냉각장치입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환류 냉각기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장치.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리비히 냉각기였습니다. 리비히 냉각기. 리비히 냉각기는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에 의해 고안된 환류 냉각 장치입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냉각기로 직선상의 유리관 주위에 냉각수를 흐르게 해 유리관 속 증기가 냉각되도록 고안된 장치입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이번 문제 60점이 걸려 있었는데 정답을 맞힌 학생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3문제고요. 아직 보너스 점수가 걸려 있는 문제도 1문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 역시 이전 문제 정답자인 황현준 학생이 선택하겠습니다. 식물하겠습니다.
식물. 자,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번 문제는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0점이 걸려있는 키워드 식물 문제 드립니다. 이 작물은 사막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열매는 매우 맛이 좋으며 씨는 가축의 사료로, 잎과 가지는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데요. 버리는 부분 없이 모두 생활에 이용돼 사막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이 작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언급된 종려나무가 바로 이 작물입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김동아 학생, 정답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틀렸습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황현준 학생, 정답은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정답입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구할 수 있는 오아시스 주변에서 대추야자를 재배한다. 대추야자의 열매는 약 80년간 수확이 가능해 생명의 나무로도 불렸다. 자,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2개입니다. 아직 2라운드일 뿐이니까요. 끝까지 자신감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볼까요? 황현준 학생. 단백질 하겠습니다. 단백질. 자, 단백질을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8번째 키워드 단백질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이자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자, 김동아 학생. 정답은 트립신입니다. 트립신. 정답입니다. 네, 김동호 학생 이번 문제 정답 잘 맞춰줬습니다. 자, 트립신 정답이었고요. 트립신은 12지장으로 분비되며 단백질을 더 작은 크기로 분해시킵니다. 단백질은 흡수하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트립신의 작용을 통해 흡수하기 쉬운 크기로 전환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2라운드 키워드는 단 하나뿐입니다. 이전 문제 정답자 김동호 학생이 마지막 키워드 힘차게 외쳐주세요. 에너지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에너지입니다. 2라운드 마지막 문제 과연 어떤 학생이 정답을 맞힐지 에너지 문제 드립니다.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속력의 제곱과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렇다면 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무엇일까요? 김동호 학생. 정답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정답입니다. 자, 김동호 학생이 2라운드 마지막 2문제를 연달아 맞춥니다. 16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9개의 키워드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황현준 학생이 270점, 박동범 학생이 170점, 김동호 학생이 160점, 이규린 학생이 110점을 기록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라운드 결과. 보너스 문제까지 추가로 맞춰 선두의 자리를 지킨 황현준 학생과 그 뒤를 쫓는 박동범 학생. 2라운드 후반부에 들어서 2문제를 연달아 맞히는 쾌거를 보여준 김동호 학생도 선두 추격에 합류한 가운데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이규린 학생은 더 분발해야만 한다. 킹왕짱을 향해 달려가는 도전자들과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3라운드. 한층 더 높아진 3번째 관문을 넘기 위한 도전자들의 대결이 지금 시작된다.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5가지의 문제 유형이 공개됐습니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가지의 문제 유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잘 보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추리. 추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전부 양도설, 리바이어던, 유물론. 이 사람은 로크, 루소와 함께 사회계약설의 대표 사상가로 꼽힙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전부 양도설, 리바이어던, 유물론.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홉스였습니다. 홉스. 홉스는 국가의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는 전부 양도설을 주장한 사회계약론자입니다. 그는 저서 리바이어던을 통해 유물론적 인간관을 내세웠습니다. 자,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아쉽게도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자, 아직 더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빈칸 문제입니다. 자,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유형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세소고개는 무엇일까요? 사군이충, 사친이효, 네모, 살생유택, 임전무퇴. 세소고개 중 한 가지가 빠져 있죠.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교우이신이었습니다. 교우이신. 세소고개는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화랑에게 가르친 5가지 계율로 교우이신은 벗을 사귈 때 믿음으로써 사귀라는 뜻입니다. 아, 정답이 공개되고 많은 학생들이 참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 선뜻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현재 3라운드 두 문제를 연달아 놓치고 있습니다. 아직 3문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암산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신중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의 합은 몇 킬로그램일까요? 10톤 더하기 0.01톤. 자,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보기의 무게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한 후에 더하면 됩니다. 자, 김동아 학생. 만 10kg입니다. 만 10kg. 정답입니다. 자, 만 10kg 정답입니다. 10톤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0,000kg이고요. 0.01톤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0kg으로 합은 10,000kg 정답이었습니다. 자, 김동아 학생이 이번 문제 맞히면서 19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입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세요.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빙하에 불규칙한 운동이 반복되면 이규린 학생, 답은 크레바스입니다. 크레바스. 정답입니다. 크레바스는 빙하의 불규칙한 운동이 반복될 때 표면에 발생하는 깊은 균열을 말한다. 빙하가 흐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로 빙하의 결정 상태에 따라 횡단, 종단, 즉 중앙 크레바스 등으로 나뉜다.
남아있는 3라운드 문제는 단 한 문제고요. 이번 문제로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유형은 초성 문제입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는데요. 문제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지게 될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초성 문제 드립니다. 덜 익은 사과나 복숭아 같은 과실 속에는 탄소, 수소, 산소 등을 성분으로 하는 무색 결정성 화합물이 있습니다. 특유의 강한 신맛으로 구연산과 함께 음료나 빙과 가공식품 등의 산미료로 사용되는 이 화합물은 무엇일까요? 자, 이 화합물은 주스, 케첩, 유산균 음료 등의 신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자,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져 있죠? 시옷, 기역, 시옷. 자,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한 시간. 자, 이규린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힌다면 연장전까지 기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답은? 답은 사과산 같습니다. 사과산. 정답입니다. 네, 사과산 정답입니다. 사과산은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화합물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규린 학생과 박동범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티켓 한 장을 놓고 연장전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두 학생 중 한 학생이 정답을 맞춰도 점수에는 영향이 없고요. 파이널 라운드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티켓 한 장이 걸려 있죠. 연장전 문제, 초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문제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럼 두 학생의 연장전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자연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느림의 미학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곳을 말합니다. 자, 박동범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을 맞히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답은 슬로시티입니다. 슬로시티. 시티. 정답입니다. 네, 슬로시티 정답입니다. 이탈리아 소도시인 그레베 인 키안티의 시장이 창안했는데요. 이후 포시타노를 비롯한 4개의 작은 도시에서 슬로시티를 선언하며 세계 곳곳으로 확산됐습니다. 자, 이번 문제 박동범 학생이 슬로시티 정답을 맞춰주면서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가 됐습니다. 자, 3라운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황현준 학생, 김동아 학생, 박동범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난이도,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3라운드 결과. 득점과 감점 없이 점수를 유지한 황현준 학생이 여전히 1위 자리를 사수. 김동아 학생은 재빠른 계산으로 암산 문제에서 추가로 점수를 획득했다. 뒷심을 발휘한 이규린 학생, 박동범 학생을 동점으로 따라잡으며 연장전 대결이 펼쳐졌는데 결국 아슬아슬했던 위기에 박동범 학생이 연장전 문제 정답을 맞히며 파이널 라운드의 진출을 확정지었다. 대결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종 3인이 겨루는 지식 격돌. 과연 퀴즈왕의 자리에 우뚝 설 단 한 명의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병점중학교의 황현준 학생, 수원 연무중학교의 김동아 학생, 그리고 고암중학교의 박동범 학생의 파이널 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세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영광의 킹왕짱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는 세 학생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각 키워드 속에는 30점, 50점, 10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 감점됩니다. 아직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3명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황현준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왕 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습니다. 자, 100점짜리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 높은 점수가 숨어 있습니다. 잘 듣고 신중하게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100점이 걸려있는 왕,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무선 태그 기술 중 하나로 10c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자, 김동아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NPC입니다. NPC. PC. 틀렸습니다. 자, 박동범 학생 정답은 NFC입니다. NFC. 정답입니다. 네, NFC가 정답입니다. NFC는 통신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기존의 근거리 통신 기술과 비슷하지만 블루투스처럼 기기 간 설정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박동범 학생이 맞히면서 270점으로 황현준 학생과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단숨에 100점의 점수차를 좁히고 270점 공동 선두를 기록한 박동범 학생이고요. 반면 김동아 학생이 30점 감점당하면서 160점이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 박동범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즈 하겠습니다. 즈. 자,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즈를 선택했는데요. 역시 100점짜리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김동아 학생이 이번 문제 맞힐 경우 10점 차로 추격할 수 있고요. 황현준 학생 혹은 박동범 학생이 맞힌다면 단독 선두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100점이 숨어있는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즈 문제 드립니다. 우주의 천체들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달에 있는 산과 요철 때문에 이것을 정의하기가 곤란해 여러 값을 채택하곤 합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100점이 걸려 있는데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시지름이었습니다. 시지름. 시지름은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천체의 실제 지름이 크거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지름이 큽니다. 자, 이번 문제 안타깝게 100점을 가져간 학생은 없었습니다. 점수 그대로 유지되고요. 황현준 학생이 270점, 박동범 학생 역시 270점으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김동아 학생이 16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3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문제 정답자 박동범 학생이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퀴 하겠습니다. 퀴. 자, 퀴를 선택했습니다. 30점이 걸려 있고요. 역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0점짜리 퀴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성염색체 중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 일어나는 유전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생맹, 혈우병 등이 이 유전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이 유전 형태는 무엇일까요? 자, 이와 반대로 유전인자가 Y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를 한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한성 유전의 반대.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반성유전이었습니다. 반성유전. 반성유전의 경우에는 X염색체를 가진 여성이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서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안타깝게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2문제고요. 틀릴 경우 감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황현준 학생 270점, 박동범 학생 270점, 김동 학생 160점이고요. 아직 역전의 기회 그리고 점수차를 벌릴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 4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점 문제 정답자 박동범 학생이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짱 하겠습니다. 짱. 자, 짱을 선택했습니다. 자, 50점이 숨어 있습니다. 50점짜리 짱.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입니다. 주로 식품, 의약, 공업용 접착제의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이 단백질은 무엇일까요? 자, 치즈의 원료로 사용되는 단백질입니다. 황현준 학생, 실수로 눌러버렸네요. 실수로 눌렀다고 했는데요. 실수지만 감점은 됩니다. 자, 안타깝게 30점 감점 당하면서 240점이 됐고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카제인이었습니다. 카제인. 카제인은 우유의 주요 단백질로 유화작용, 증점작용, 보습작용이 있어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데요. 주로 치즈, 분유 제조에 사용됩니다. 자, 4번째 문제까지 저희가 풀어봤는데요. 이번 문제에서 황현준 학생이 안타깝게 버저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30점 감점되면서 240점이 됐습니다. 박동범 학생이 270점이고요. 김동 학생이 160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단 하나만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문제로 오늘의 흥왕짱이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박동범 학생이 270점으로 단독 선두고요. 황현준 학생이 240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동 학생이 160점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문제 정답자 박동범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킹 하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고요. 50점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을 누가 맞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킹왕짱 여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벌써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문제니만큼 긴장은 내려놓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킹왕짱이 걸려있는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5번째 문제. 50점이 걸려있는 킹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태양의 채층에서 관측할 수 있는 태양 활동 현상으로 수지구 자, 박동범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최후의 1인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 그 길었던 대장정을 마치고 드디어 킹왕짱의 탄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 100점을 획득한 박동범 학생이 마지막 문제에서 버저를 누른 상황. 만약 정답을 맞춘다면 대역전승의 주인공이 된다. 킹왕짱의 영광은 누가 쟁취할 것인가? 과연 결과는? 자, 박동범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혹점입니다. 혹점. 틀렸습니다. 자, 30점 감점되면서 240점이 됐고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 2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고요. 박동범 학생에게도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세 학생 모두에게 총 2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문제 끝까지 들어주세요.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태양의 채층에서 관측할 수 있는 태양 활동 현상으로 수직으로 방출하는 불꽃 모양의 가스입니다. 수소 원자로 황현준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플라즈마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플라즈마. 틀렸습니다.
자, 30점 감점되고요. 자, 김동화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코로나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 코로나 틀렸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홍염이었습니다. 홍염은 흑점이 출현하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비교적 안정적이고 수명이 긴 정은역 홍염과 단시간 동안만 나타나는 활동 영역의 홍염으로 구별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 정답자는 없었지만 오늘의 킹왕짱은 가려졌습니다. 최종 점수 240점으로 박동범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됐습니다. 오늘의 킹왕짱 박동범 학생에게 100만 원의 농협 장학금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 대역전승을 거두고 킹왕짱이 됐습니다. 아, 소감 들어봐야겠죠? 예. 먼저 이렇게 우승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여기까지 와주신 아버지와 또 친구들에게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동범 학생에게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황현준 학생은 좀 아쉬움이 남을 것도 같은데 오늘 어땠어요? 실수도 하고 또 늦게 눌러서 득점도 놓치긴 했는데 그게 좀 많이 착잡하고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경험은 좀 쌓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라면서 역시 황현준 학생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김동화 학생도 오늘 정말 많은 응원단이 와줬거든요. 함께해 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멀리까지 와서 응원해줬는데 1등 못해서 아쉽고 그래도 야구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또 사진 찍으면서 끝나고 같이 그걸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화 학생과 이규린 학생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장 명백한 지혜의 징표는 항상 유쾌하게 지내는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의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식과 지혜를 차곡차곡 쌓는 만큼 늘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